살다 보면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순간이 있죠. 그중 하나는 인바디를 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의 나야 뭐가 그리 맛있었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게 그냥 올라가서 손잡이만 잡았을 뿐인데 얘는 어떻게 내 지방과 근육량을 아는 걸까요? 네가 뭘 알아? 인바디 같은 기계가 없던 시절에도 사람들은 늘 자신의 몸 상태를 궁금해했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비만 정도를 알 수 있는 BMI 지표가 있긴 했지만 이건 단순히 몸무게만 고려하다 보니 근육 빵빵 90kg과 지방 빵빵 90kg이 같은 수치로 나오는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곤 했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사람들은 피부를 집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피부주름 두께 측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체지방은 주로 피부 아래에 저장됩니다. 흔히 피하 지방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부, 허벅지, 팔아래처럼 지방이 많이 거주하는 곳을 집어서 두께를 잰 거예요. 이를 공식에 넣어 계산하면 전신 체지방률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내 뱃살을 짚는다니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워. 이 방법은 캘리퍼라는 집게 하나만 있으면 되기에 빠르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 지방은 아예 측정이 불가능해요. 또한 살이 너무 많으면 잘 집히지 않아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게다가 피부와 지방 측만을 정확히 집어야 하는데 이게 은근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보가 쟀는지 고수가 쟀는지에 따라 결과가 꽤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체내 지방량을 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해요. 사람을 물에 푹 담근 겁니다. 예, 뭐라고요? 이를 수중 체중 측정이라고 하는데요. 물의 부력을 이용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방은 가볍고 근육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이 많으면 물에 덜 가라앉고 근육이 많으면 더 가라앉죠. 그 유레카로 유명한 아르키메데스가 왕관이 진짜 금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물에 담가서 확인했잖아요. 이거 휴먼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측정 과정을 살펴보자면 우선 공복 상태로 대형 물탱크에 몸을 완전히 담가야 해요. 그렇게 물속 몸무게를 재고 이걸 물 밖에서 잰 체중과 비교하는 거죠. 이를 통해 신체 밀도를 구하고 체지방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만 측정하면 오차범위 2% 이내로 신뢰도가 높다고 해요. 그런데 단점이 좀 보이죠? 일단 사람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수조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정확한 저울을 포함해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하니 설치와 유지 비용이 꽤 들죠. 또한 측정받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 숨을 최대한 내쉰 상태로 5에서 10초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난 물 밖에서도 힘든데? 심지어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건강한 참가자도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노약자, 장애인, 만성질환자를 포함해 물을 무서워하거나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검사 자체가 힘들겠죠. 또한 전체적인 지방량은 구할 수 있어도 부위별로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훨씬 더 간단하면서도 부위별 체성분까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등장해요. 바로 엑스레이를 활용한 DXA죠. 뼈는 엑스레이를 강하게 흡수하고 근육과 같은 연조직은 중간 정도로 흡수합니다. 지방은 비교적 약하게 흡수하고요. 따라서 흡수량을 비교하면 체지방률, 근육량, 골밀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검사대에 누워서 X선을 조사하기만 해도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몇몇 기계는 신장과 체중에 제한이 있다고 해요. 체형이 너무 크면 측정이 불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찍을 때마다 방사선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주 극소량이라서요.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방법은 너무 본격적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검사는 엘리트 스포츠팀, 국가연구소, 소수의 상급종합병원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반 대중들에게 이러한 검사는 정말 거리가 먼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파고든 게 BIA예요. 그게 뭔데? 인바디와 같은 분석법을 BIA라고 합니다. 생체전기 임피던스 분석이라는 뜻이죠. BIA의 본격적인 시작은 1960년대입니다. 과학자들은 체내 수분에 따라 전류가 다르게 흐른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체지방은 말 그대로 지방이라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 저항값이 크죠. 반면 근육은 수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전기가 잘 통하고 저항값이 작아요. 이런 저항값 차이를 이용해 근육량과 지방량을 측정한 겁니다. 그런데 초기 BIA는 우리의 생각과 꽤 다르게 생겼습니다. 전자레인지만한 본체에 긴 케이블이 달려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 전극을 붙여 측정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사용법도 복잡하고 가격도 있어서 소수의 연구실에서만 사용되었죠. 그러다 1980년대 조금 더 간단해진 저가상용기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연구실과 임상 현장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정밀기기 제조업체 타니타가 이걸 보다 보니까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예요. 이후 연구를 거듭한 결과 1992년 체중계에 전류를 흘리는 금속 발판을 붙여 양발을 올리기만 해도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기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당시에 정말 혁신적이었기에 등장하자마자 병원, 피트니스 업계 등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죠. 그런데 타니타는 여기서 더 과감한 도전을 합니다. 1994년 세계 최초로 가정용 체지방 측정기를 선보인 거예요. 당시에 4만 엔 정도로 출시했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했을 때 대략 60-7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어우 비싸네. 이걸 타니타도 의식했는지 2만 엔으로 가격을 확 낮춰버립니다. 이 전략은 신의 한 수가 되었고 이후 일본에서 데이트를 쳤죠. BMI 너농 이제 제지방률임. 이렇게 타니타는 BIA 대중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기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건 하체에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 정확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996년 이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계가 등장합니다. 현재 세계 점유율 1위에 빛나는 그 유명한 인바디죠. 우리는 체성분 측정 기계를 모두 인바디라고 부르잖아요. 사실 이건 상표명입니다. 델밴드, 딱풀, 퐁퐁, 봉고차처럼 상표명이 너무 유명해져서 원래 이름을 대체하게 된 거죠. 인바디를 개발한 건 차기철 박사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기계공학으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은 뒤 국내 기업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보수적인 분위기에 실망한 그는 회사를 나와 미국 유학을 떠나죠. 그렇게 유타대학교에서 생체공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지냈어요. 그리고 그가 미국 생활을 하며 가장 관심을 가진 건 BIA였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여러 장비를 써봤는데 썩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만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1996년에 회사 바이오스페이스를 설립한 거죠. 그리고 같은 해 첫 제품인 인바디 2.0을 발표합니다. 1.0은 어디 갔어요? 상용화 전에 나온 모델이 1.0이고 정식 출시한 게 2.0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건 가정용은 아니고 병원, 스포츠센터 등 전문가용입니다. 그런데 인바디는 나오자마자 대박을 쳤어요. 기존에 나왔던 장비들과 비교하면 기술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이전의 기기들은 단일 주파수만 사용했는데 인바디는 여러 주파수를 활용해 팔, 다리, 몸통을 각각 측정하면서 한 차원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분석을 제공했거든요. 국내에서 성공을 맛본 인바디는 해외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하는데요. 아무래도 차기철 박사가 해외 제품들을 잘 알고 있었다 보니 내 거 해외에서도 먹힌다. 라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1999년에는 유럽과 일본에서 승인을 받았고 2003년에는 미국의 FDA 승인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렇게 점유율을 넓히다가 결국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미군 부대나 나사에서도 사용한다고 하니 진짜 기술력이 괜찮은 느낌이죠. 인바디 국뽕 유니버스에 들어와라. 이처럼 인바디라는 기계의 인지도가 매우 커지자 2014년 바이오스페이스는 회사명을 아예 인바디로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너 저을 줄 아는 놈인가? 그런데 가정용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원래는 전문기관용 모델을 주력으로 삼았거든요. 하지만 2019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헬스 붐이 일어났잖아요. 이때 건강이나 체성분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자 가정용 모델에도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인바디라고 해도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분에 민감하다 보니 운동 직후나 물을 많이 마신 뒤에 재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장지방 측정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가정용 모델은 가격이 좀 있는 편이라 건강에 큰 관심이 없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죠. 또한 최근에는 인바디보다 더 간편한 게 등장했죠. 바로 스마트워치요. 워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체성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BIA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다만 얘는 상반신에만 전류를 보내는 방식이라 인바디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럼 BIA 기술 이후로 나온 건 없어요? 아까 사람을 물에 담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나중에 이거 공기 버전이 나왔습니다. ADP라고 하는데 사람을 밀폐된 캡슐에 넣은 뒤 공기압력 변화를 측정한 거예요. 훨씬 편해졌네. 이외에도 3D 스캐닝이나 MRI 등 매우 정확하게 체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검사들은 앞선 DXA나 수중 측정처럼 전문기관에서 주로 쓰죠. 대중적이면서 저렴한 측정 방법으로는 여전히 BIA가 독보적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위협할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야, 이미 팩폭은 충분하다고. 그럼 지금까지 몽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